노인 수면 교육입니다. 노인 수면 교육 오른쪽에 그죠? 자, 노인 수면 교육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노인의 수면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깊은 숙면을 취하는 시간인 비렘 시간이 짧아지고 그죠? 그리고 렘 시간은 그냥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일정한데 깊은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라고 바로 위에 말을 했었냐면요. 숙면이 힘들다는 거. 그죠? 숙면을 취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또 한 번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그 말은 또 수면의 질,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노인의 수면에서에는 우선은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하면 여러분 잠을 더 자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에 잠 안 온다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막 헬스장에 밤늦게까지 가고 해서 하면은요 오히려 잠들기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또 일정한 밤에 늦게 잘 거니까 아침에 분명히 늦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도 일정한 아침 시간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야지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잠을 못 잔 거를 낮에 보충하지 말고 그리고 잠이 올 때만 침실에 눕고 그리고 요거가 그죠? 자기 전에 소변을 먼저 보는 거. 왜냐면 한번 다시 소변 마려워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사지 같은 거, 등 마사지나 이런 거를 좀 해주면은 수면이 더 잘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밝게 해준다 틀렸죠. 그래서 간접 조명을 해준다는 거. 간접 조명을 취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것 같을 때는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거. 그래서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다.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거 봐주세요. 자, 이 중에서 자기 전에 소변을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간접 조명을 취해준다는 거, 마사지 해준다는 거, 그리고 배가 고파 잠이 안 올 경우에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거. 이런 거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노인의 피부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피부에서는 우선은 피부 표피가 얇아진다 그랬어. 그리고 피하 지방도 적어진다 그랬어. 그리고 피부가 지성이었던 피부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 건성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은 노인은 건성이기 때문에요. 목욕은 매일 한다 하면 틀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 그리고 비누는 어떤 비누를 쓴다? 중성 비누를 쓴다. 그리고 목욕할 때 우리 건성일 때 여러분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이 자체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좋다. 그리고 피부가 얇잖아요. 표피가 얇잖아요. 그래서 목욕물 같은 거를 미리 확인해라. 그럼 확인할 때는 온도계가 없다면 어떤 걸로 확인하면 됩니까? 팔꿈치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물을 받고 통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보습제를 써라. 그리고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잘라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영양 요구입니다. 자, 노인은 영양 요구에서 첫 번째가 노인 자체가 미각이 어떻게 됩니까? 미각이 감소한다 그랬죠. 전체적인 미각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각 중에서 어떤 맛은 그래도 강하게 느낀다. 단맛하고 짠맛은 약하게 느끼고 쓴맛하고 신맛은 강하게 느낀다 라는 말 했죠. 자, 그러면서 아울러 노인에게서는 우선은 살이 찌기 쉽거든요. 왜? 기초대사량이 노인은 감소되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비만을 막으려면 칼로리를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요구량, 칼로리를 감소시키고 그럼 칼로리를 내는 주 공급원이 뭐였습니까?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는 어떻게 한다? 감소시키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도
살이 찌죠. 지방의 섭취도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에서도 비만을 막으려면 저탄수, 저지방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도 감소시키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칼로리의 35%가 지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방의 섭취는 얼마까지만 좋다? 35% 안 되게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단백질이나 그 대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은요 더 넣는다 줄인다 그거 없고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변화가 있는 거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두 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중요하죠. 4번에 보면 섬유질은 어떻게 먹자? 많이 먹자. 섬유질은 많이 먹자. 왜? 변비가 잘 생기거든요. 장운동이 떨어지니까 변비가 잘 생겨. 그래서 섬유질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하고 영양할 때 불포화지방 중에서 결론은 어떤 게 더 좋다 그랬어요? 불포화가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을 섭취를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당 중에서 포도당에서 단당류, 다당류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거라 그랬어요? 다당류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당류를 늘려라. 그리고 철분 섭취 증가시켜라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물은 소량씩 자주 먹어라. 노인들이 되면은요 갈증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물을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탈수도 잘 일어나고 변비도 더 잘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억지로라도 조금씩 자주 먹어라. 그리고 뼈하고 관련 있겠죠. 노인은 골다공증. 그래서 비타민 D 섭취를 하라.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음식이나 뭐 그릇이나 이렇게 색깔을 할 때는 화려한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시니까 식욕이 좀 증가될 수도 있고 화려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삼키기가 곤란한 경우는 자 중요하죠. 삼키기가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먹자?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겠다. 요건 영양에서도 했습니다. 삼키는 게 힘든 환자는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 그럼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유동식입니까? 연식입니까? 연식이죠. 연식이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이번에는 노인의 낙상의 위험 요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인의 낙상. 노인은 우리가 사고가 잘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노인이 일어나는 사고는 왜 일어나냐면 시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시야도 감소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움푹 패인 곳이 있는지 옆에 장애물이 있는지 그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잘 다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그러면 노인이 왜 위험한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노인의 낙상 위험 요인. 자, 첫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시력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노인들 여러분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나가거나 하는 거 보세요. 그럼 지나간다고 리어카를 끌고 가시면 뒤에 차가 클락션을 울려도 잘 모를 때가 있어. 잘 몰라. 그러니까 우연히 사고가 잘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인성 난청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다친 경험이 있는 분은요 또 다칠 확률이 높아요. 또 다칠 확률이. 그래서 낙상의 경험이 있을 때 노인은 낙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 만약에 우울해요. 또는 흥분했어요. 여러분 우울하면 어때요? 우울하면 반응이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흥분하면 또 이때도 흥분했으니까 조심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반응이 느려져서 우울한 상태일 때 반응이 느려져서 사고를 빨리 제때 반응을 못하고 흥분을 하니까 또 마음이 급한 상태니까 여러분 또 이제 조심성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또 다치고 그 다음에 배뇨장애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요실금도 있지만요 긴박뇨도 있어. 소변이 갑자기 마려. 그럼 갑자기 마려서 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빨리 가다가 또는 빨리 움직이다가 어떤다? 자빠라지거나 다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기증.
어지러워서 그럴 수 있고, 또 높은 굽의 구두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약이라는 거와 너무 친숙해지잖아요. 그럼 이런 약물 복용에 있어서 어떤 거? 약물 복용에 있어서 이뇨제라든지 항우울제, 노인들은 이뇨제 같은 거 복용하죠. 그럼 이뇨제 복용하니까 소변이 자꾸 마려우니까 빨리 자주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빠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가 있다? 우울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반응이 느려질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항고혈압제, 이 말은 뭐예요? 고혈압을 막는 약, 혈압약이죠. 혈압약은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할 때는 운전을 처음에 혈압약이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요, 운전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혈압약. 그 다음에 혈압약 먹었으니까 혈압이 갑자기 팍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죠? 그 다음에 저혈당제. 이건 혈당 떨어지게 하는 약이죠. 그럼 이런 거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거 복용하거나 먹는 약 복용했을 때 갑자기 저혈당 빠지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반응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서서 옷을 입는 경우, 당연하지 않나? 서서 바지 같은 거 입다가 여러분 자빠라질 수 있죠. 이런 것 등이 위험 요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눈도장 잘 찍으세요. 그래서 여기 낙상의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배뇨 장애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난청, 귀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낙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노인의 낙상 예방입니다. 자,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근력을 강화하라. 그 다음에 앉고 일어설 때는 어떻게 한다? 천천히.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현기증,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하라. 그 다음에 어두우면 시력이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두우면 안 되니까 실내 조명을 개선해라. 그 다음에 침상의 높이를 낮추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침상의 높이를 낮추어.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질 수가 있다면 높은 것보단 낮은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죠? 그리고서 침상의 높이를 낮추는 게 환자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이드 레일, 침대 난간을 설치한다.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을 가도록 하라.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요실금 간호에도 규칙적으로 배뇨 시간을 정해두라 그랬죠. 왜냐하면 배뇨 장애가 있잖아, 노인들은. 그래서 배뇨 시간 정해서 가도록 하라.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또는 욕조에 가서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조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깔아라.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여러분 의자가 등받이가 없으면 또 뒤로 확 자빠라질 수 있겠죠. 팔걸이가 있으면 옆으로 또 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미리 교육하라 해서 또 추가로 중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같이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명을 하고 간접 조명하고 규칙적인 배뇨하고 그 다음에 아까 높은 굽 때문에 그러니까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은 게 좋고 슬리퍼는 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등받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써라. 그 다음에 보조기 지팡이를 써라. 그 다음에 이때 휠체어를 쓴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휠체어, 바퀴,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에 물이 물이 있을 때는 빨리 닦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을 빨리 닦아라 그랬죠. 물 닦아라. 그리고 장애물 치우고 호출기는 손 가까이에 둬라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눈도장 찍어주시면 되는데 요때 4번 그 다음에 5번 그죠? 5번 6번 욕조에 방지용 깔판을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시 의자는 등받이 팔걸이가 있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체크해 놓은 거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요실금입니다, 여러분. 노인에게서 가장 큰 배뇨장애가 요실금이 있겠죠. 그럼 요실금 배뇨장애 간호는 지금 이번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실금은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 중에서 제가 거듭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지키라는 거. 그죠?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지켜서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차 보면은 1번에 보면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그랬어.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골반 저부 근 해가지고 골반 저근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일명 얘를 뭐라고 한다?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나 시험장에서 케겔 운동이라고 안 하고 골반 뭐 근육 운동이라고 하면 그게 케겔 운동이야.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증가. 수분을 섭취를 증가하라. 요거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노인이 물 먹으려고 애미야 물 좀 달래. 아유 물 자꾸 먹어요. 요실금도 있으면서 막 싸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수분의 섭취는 노인은 탈수가 잘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분의 섭취는 증가해야 돼. 자, 그런데 언제 주는 걸 좀 막자. 4번에 보시면 자기 전에 주는 것만 좀 제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성수분의 섭취는 증가는 시키되 자기 전에는 수분의 섭취를 좀 금하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밤에 깊이 못 잘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카페인 제한하자. 뭐 밤에 잠 못 잘 수 있겠죠. 요실금도 있고 하면. 또 그 다음에 5번에 규칙적으로 변기를 데워준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야? 3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번의 말이나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지키라 이 말이나 또는 규칙적으로 변기를 데워주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이 보실 것.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 중요해요. 자 6번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노인 환자가 요실금이 있는 노인 환자가 청골 부분이 빨갛게 되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욕창이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욕창이라고 안 하고 청골이 발적이 생겼다. 요실금 환자가 청골이 발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 말하면요. 변기를 데워준다든지 규칙적인 시간에 소변을 보게 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갔어요. 왜냐하면 규칙적인 시간에 변기를 데워줘도 여러분 쌀 때는 싸잖아. 근데 이 사람 청골이 빨갛게 됐다는 이 말은 뭐가 생겼다는 소리다? 욕창이 생겼다는 소리인데 만에 하나 만약에 뭐 변기 안 데워줬을 때 쌌어요. 그럼 그 욕창은요 소변과 만나가지고요 더 욕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변기를 데워주는 거는 이제는 시기가 끝났어요. 이미 청골이 빨갛게 되어서 욕창이 생겼을 때는. 그럼 이제는 뭐가 포커스에 둔다? 더 이상 욕창이 진행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소변이 젖으면 안 돼. 소변이 침구를 젖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유치도뇨를 삽입하는 겁니다. 자, 유치도뇨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소변줄을 계속 꽂아두는 거죠. 왜냐면 이 환자는 한 번 하고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꽂아놔야 되겠죠. 유치도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변기를 데워주거나 소변을 보는 거. 그래도 안 되고 욕창이 생겼을 때는 유치도뇨를 댄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기저귀를 만약에 환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외우지 말고 이해해 보세요. 허리를 환자가 들 수 있어요. 허리를 들 수 있으면 환자분하고 무릎 세우게 해가지고 허리 들고 기저귀 빼면 되겠지. 그런데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우리 기저귀 어떻게 빼야 됩니까? 옆으로 돌려 눕혀야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돌려 눕혀서 당연하지 않나? 배설물이 더러운데 그게 밖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안으로 말아넣고 깨끗한 면이 겉으로 나오게 해서 한다는 거죠. 이해되실 겁니다. 나머지 한번 꼭 보시고요. 요실금 간호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이거는 우리가 보건간호에서 나오긴 하는데 노인 거라서 같이 그냥 넣어놨습니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자, 의료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의료 복지기 때문에 되셨으면 의료도 해줍니다, 여러분. 자, 어떤 게 들어간다? 노인 요양 시설. 그 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두 가지 의료복지시설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알아두면 좋겠어요? 노인 요양 이 말 들어갈 거야. 이 말 들어가는 거 이 두 개밖에 없다, 여러분.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이 두 가지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요. 노인 요양 들어갑니다. 그 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건간호에 나왔죠. 제가 노인 복지 서비스. 제가 노인 복지 서비스. 즉, 제가 집에서 하는 거죠. 그죠? 집에서 복지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니까. 그럼 이때 집으로 찾아오게 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걸 뭐라고 그래? 방문 요양이라고 하겠죠? 방문 요양 서비스.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머물긴 하지만 낮에 또는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없는 시간에 어디에 가서 케어를 받고 집으로 오는 거야. 어르신 유치원, 그런 데를 어디라고 그래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주야간 서비스. 맞나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만 가족이 어디 잠시 집을 비워야 돼요. 좀 어느 기간 비워야 될 때 잠시 부탁드려 놓는 거죠. 그죠? 노인분 좀 잘 봐달라고. 그런 곳은 일정한 기간만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뭐라고 한다? 단기 보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긴 시간 보호해 달라는 건 뭐라고 할 것 같아? 장기 보호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보호 서비스는 없어요. 장기 보호 한 1년 좀 맡아주시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찾으러 다시 안 데리러 올걸요. 그래서 없어. 아셨죠? 그래서 단기 보호 서비스 요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 그죠? 목욕 못 하시는 분 목욕 차량 가는 거 보셨죠? 이런 것 등이 재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재가 노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재가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말 물어봤을 때 방문, 주야간, 단기 보호 이런 것 등이 재가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시험에서 보건간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두 가지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인들의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인성 질환의 특징 중요하죠. 그러나 외우지는 말고요. 눈도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첫 번째가 노인의 질환은요. 자, 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다. 그럼 이분이 왜 당뇨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어떤 원인 인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당뇨가 생겼다. 뭐 식습관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딱 정확하게 뭔가 하나가 정해지는 원인이 그 사람 습관 패턴에서 있는데, 노인의 질환은 그런 특징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노인의 질환하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뇌경색이라든지 뭐 당뇨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뭐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꼭 뭐 때문이라고 관련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질환을 딱 말하면 당뇨병 하면 예를 들면 증상이 뭡니까? 3대 증상이 뭐예요? 먼저 물을 많이 먹지, 다음, 그죠? 그 말은 갈증이 많이 느낀다는 말이니까 다갈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이 먹어, 또 식사도 몸이 기운이 딸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다식, 그리고 많이 다뇨, 다음, 다식, 다뇨. 이게 3대 증상이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이 젊은 사람들에게서 만약에 있다면 맞아, 나 그런 증상 있어, 이게 되는데, 노인들에게서는 어떤 증상이 이런 증상 있으세요? 나 그런 거 없는데, 나 목 안 마른데, 하루 종일 있어 물 안 먹어도 돼, 소변 나 그렇게 안 마려운데,
뭐 식사는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이 질병하면 이 증상, 이 질병하면 이 증상, 그게 딱 매칭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그 말을 좀 어렵게 말해서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이다. 특별하게 그 질병하면 그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좀 엉뚱한 거,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고요. 또 노인들은요, 질병이 여러분 가족 중에 생각해봐요. 약을 한 종류만 먹던가요? 아닐걸요? 이 약, 저 약 다 먹을 거야. 당뇨약, 고지혈증 같이 먹거나 고혈압약, 당뇨약 같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어떻다?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이거를 가지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 자체가 예를 들어 볼까요? 파킨슨병 생각해봐요. 파킨슨병은 원래는 치매 그거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뭐와 연결된다? 치매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의식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사람이 당뇨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젊은 사람이 당뇨가 생겼으면 내가 벌써 당뇨가 생기면 안 되지. 살이 쪄서 그렇다면 살을 빼야지. 악착같이 노력을 할 거야. 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70대이신 분이 내가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겼어. 그럼 어떡한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이겨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들면 아유 그렇게 살다 죽지 뭘 그렇게 뭐 식사를 먹고 싶은 걸 물건 못 먹어가면서 살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항상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옛날로 그 전에 건강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그런 거가 유지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이제 어떻다? 이제 끝났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유지가 어려우니까 노인도 아유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앉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기억장애가 생기지. 그런데 내가 요즘 들어서 기억력이 자꾸 까물까물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봤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아유 우리 원생분 치매가 오셨군요 하고 치매인지 구별이 돼? 안 되잖아요. 치매도 첫 번째 증상은 기억장애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나이가 들어서 병리적 노화라는 말은 병적으로 노화되어서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내 모든 현상이 정상적인 건지 병 때문인지 구별이 어렵다. 대표적으로 기억장애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이 질병의 원인들이 어떻다? 여러 가지야. 다양성. 그리고 아까 제가 항상성 유지가 어렵다 그랬죠. 이 말은 여러분 어떻댔어? 반응을 즉각한다. 아유 그냥 살지 뭐 그런 데어요. 그냥 살지 뭐 그런 데죠. 반응을 어떡한다? 취약성. 반응의 취약성이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관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인이 다양하다고도 했지만요. 그 원인이 아까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관련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면 치료가 쉬운데 원인이 정확하지 않으니 치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질환의 특징이 만성적이잖아. 그래서 11번에 보면 질환의 경과가 길고 만성질환은 재발이 쉽고 그리고 만성질환이니까 관리도 지속적이고 장기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되셨죠? 전체적으로 눈도장 잘 찍으십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시험 문제에서 노인성 질환의 특징인 것은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골다공증하고요, 골관절염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노인성 질환 하면 골다공증, 골관절염 있죠. 이 골관절염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골다공증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폐경기 떠올리잖아. 그럼 폐경기 하면 왜 떠올려?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뭐냐 이래 말하면 에스트로겐 부족이다 하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뼈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야. 그럼 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뭐를 많이 먹어줄까? 칼슘 먹어줘야 되겠죠. 칼슘. 그리고 또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D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요, 어떤 운동이 좋다? 걷기 운동이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요, 굉장히 심한 환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기지개를 펴다가 갈비뼈 같은 데나 막 이런 데가 부러질 수가 있어.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한테 근육 수축 운동, 근육이 여러분 운동 안 하고 있으면 근육도 다 늘어나고 좀 힘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텐션이 있으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텐션. 특정 근육 강화 하면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길이가 변하지 않게 만드는 등척성 운동. 쪼였다가 풀어주고 쪼였다가 풀어주고 하는 운동이 근육 운동에 좋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세요 여러분. 골다공증 하면은 에스트로겐, 그리고 뭘 보충한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걷기가 좋다. 그리고 등척성 운동이 좋다, 그 말입니다. 반면 골관절염은요, 이거는 에스트로겐의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얘는요, 많이 써서 생긴 거야. 관절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골격계를 과다 사용했다, 이 말은 관절을 많이 써서 물렁뼈, 연골이 닳아버린 거예요. 그게 골관절염입니다. 그럼 이거는 증상이 아프기도 하고 뻣뻣해지는 강직도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위가 주로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관절이라서요. 손 마디마디, 그리고 무릎, 가장 대표적인 게 무릎 관절이죠. 요런 데가 생겨. 그럼 지금 이게 왜 생긴 거냐면 골관절을 많이 써서 생겼다 그랬어요. 많이 써서. 그럼 많이 써서 생겼으니까 많이 쓰면 더 생기겠지. 그래서 관절 사용을 어떻게 한다? 제한하자는 겁니다. 관절 사용을 제한하자. 그리고 이때 아프다 그랬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찜질을 한다? 차가운 것도 좋고요, 냉찜질도 좋고요, 온찜질도 좋아요. 그래서 이때 통증이 있을 때는 온이나 냉을 병행하겠습니다. 온이나 냉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중에서 무릎 쪽에서 많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무릎은 여러분 나의 체중을 실어주는데 상체에 체중이 많이 찌면 무릎 관절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골관절염을 좀 완화시키려면요, 체중을 감소시켜야 돼. 줄여야 돼. 그리고 중요하죠.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 골관절염을 막는 방법은 뭐를 한다? 수영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예방, 관절염 간호 하면은 수영.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관절염 환자는 수영,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들은 제가 약물을 한 가지 약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약을 막 복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노인의 약물 투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은 특징에서 보면은 약물의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약 효과가 느리다는 말은 빨리 나타난다, 늦게 나타난다,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약물의 반응이 느리다는 거.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나? 몰핀이나 수술 전 약물을 투여할 때 보통 일반 환자들은 수술 들어가기 30분 전에 투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노인은요, 약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투여해야 원래 나타날 시간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노인은 1시간 전에 투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물 반응이 느리다는 거. 그 다음에 노인은요, 신장의 배설 능력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배설이 안 된다고요. 그 말은 여러분, 배설이 안 되니까 약이 안에서 축적되는 거지. 약물이 깨끗하게 찌꺼기가 다 나가지 않고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쌓여 있는데 또 들어오고 또 쌓이고 또 약이 또 들어오고 쌓이는 거예요. 어쨌든 나가지 않고 쌓여 있는 것도 약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찌꺼기인데, 그 찌꺼기가 계속 남아 체내에 축적되어 있으면 약이 들어왔을 때 용량이 세어지 반응이 세게 나타날 수 있겠죠. 효과가 잘못하면. 그래서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보다는 용량을 조금은 줄여야 됩니다. 특히 진정제 같은 거나 수면제 같은 거를 줄여야 됩니다. 축적작용이 있으니까 배설이 안 돼서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중요하죠. 노인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독작용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냐면요. 노인은 신장 기능의 저하로 해독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장 기능의 저하로. 그러면 짝꿍이 맞아 틀렸어? 틀렸어요. 신장 기능의 저하로 배설이 안 된다 이래야 맞는 거고, 간 기능의 저하로 해독이 잘 안 된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수술 전에 투약할 때 성인보다 1시간 전에 투여하라. 그리고 약물이 배설, 해독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진정제 용량을 감소시켜라. 그리고 또 노인은 호흡수가 어때요? 떨어지지. 호흡수가 저하되니까 몰핀 같은 거를 주면, 몰핀 안 그래도 그 몰핀은 호흡수를 떨어지게 하는 약인데 환자 본인도 호흡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몰핀을 금하라. 그리고 투여하고 나서 화장실에 가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복용했기 때문에 해롱해롱 어지러울 수 있어. 그러다가 또 자빠지고 다친다고. 그래서 투여 전에 화장실에 다녀와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자, 노인의 질환 중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인의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자, 그럼 노인의 우울증은 첫 번째 보시면 노인에게 가장 흔하게 오는 기능적 정신질환이다. 다음 중 노인의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흔한 기능적 정신질환이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조심하세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다. 우울증이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X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 아니야. 정상이면 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거 약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다.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 아실 것. 그 다음에 우울증은 여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돈 있으면 여러분 돈 쓰는 재미라도 있어가지고 우울증 좀 덜 생기겠지. 사람들 만나고 바깥에 쇼핑도 하고. 근데 소득이 없으면 가만히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고 뜯고 해도요, 배우자가 있어서 싸우는 말상대 대상자가 있는 게 나아. 그래서 배우자 없는 경우가 우울증이 더 생겨요. 그 다음에 증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서적으로는 우울증이 안절부절하고, 이런 눈도장은 찍으세요. 흥미를 잃고 즐거움도 없고, 그죠? 눈물이 많고,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지, 의욕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잃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우울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잠이 안 와, 수면장애, 그 다음에 평소에 하던 일을 제대로 안 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의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식욕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자꾸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기 비하도 하고 이런 게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너무 중요하죠.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인의 우울증은요. 치료는 완벽하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는 어떤 거다? 예방이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라는 거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노인의 우울증은 6번도 조심합니다.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 안 된다고요. 정신력으로 극복 안 돼. 화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능적 정신질환이라고 했거든요.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이 안 됩니다. 셀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우울증이 있으면요. 기억장애가 동반될 거야. 그럼 이때 기억장애는 어떤 기억장애? 전진성 기억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고 새로운 것을 잘 기억을 못해. 새로운 것을. 그래서 새로운 것을 기억을 못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억력에 있어서는요. 자, 옛날에 내한테 10원 빌려가 놓고 10원 안 갚아준 분은 어르신이 오래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을 잘해. 저 인간 나한테 10원 빌려가 놓고 안 갚았다. 이런 거 기억 잘해. 근데 최근 거를 어때?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장기 기억은 증가하고 단기 기억은 감소한다 하는 거 알아두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1번 기능적 정신적 질환이다. 정상적인 노화 아니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5번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6번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안 된다 하는 거 봐주십니다. 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